안녕하십니까. 대한바른자세연구회 이형석입니다. 자, 제가 오늘은 사주팔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또 1년 운세를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대한바른자세연구회에서 무슨 갑자기 사주팔자에 대해서 말을 하느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동양 철학이라는 게 그 뿌리가 같거든요. 이 음양오행이라는 기초가 되는 뿌리에서 자라나서 이쪽 가지로 이렇게 가면 한의학 이론이 되는 거고, 또 저쪽 가지로 이렇게 가면은 사주팔자의 이론이 되고, 다른 가지로 가면은 활법의 이론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한의사들 중에는 사주팔자에 대한 오행을 보고 약을 짓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주에 목이 없으면 간이나 담이 약하고, 화가 없으면 심장이나 소장이 약하고, 토가 없으면 비장이나 위장이 약하고, 금이 없으면 폐나 대장이 약하고, 수가 없다면 신장 방광이 약하므로 그에 대한 약을 같이 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활법과 한의학과 사주팔자는 그 기초가 같다는 겁니다. 기초가 같으니까 조금만 공부하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빨리 습득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사주를 풀어보면 과거를 알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주가 100% 맞을까요? 세상에 100%라는 건 없어요. 한의사가 환자를 100% 고치나요? 못 고치는 환자도 있죠. 활법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오는 분들 모두를 관리해 드리지는 못합니다. 사주도 100%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한의사나 활법인들처럼 인생에 도움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주가 100% 맞는다면 사람들은 열심히 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주 공부를 20년 넘게 했는데 100% 믿는 건 아니고요. 제 스스로가 사주에 대해서도 고수는 아닙니다. TV에 나오는 무속인이나 철학을 하시는 분들보다는 제가 하술 거예요. 그분들은 뭐 얼굴만 봐도 주르륵 나오더라고요. 설정인지 정말 실력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30대 트랜스젠더가 된 사람도 맞추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생년월일만 가지고도 누군지를 아는 사람들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생일과 같은 시간에 태어난 다른 사람들도 있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콕 집어서 누군지 알아맞추는지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그 정도 고수는 아니지만 제가 살아가면서 느낀 것들, 특히 구궁수는 정말 잘 맞더라고요. 구궁수로 1년 운세를 보는 게 그렇게 어려운 방법도 아닌데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누구나 쉽게 1년 운세를 알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이 공부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에게는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도 구궁수만 알면 매년마다 스스로 운세를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구궁수는 누가 만들었고 역사는 어떻고 이런 거는 다 접어두고요. 일단 마방진 같은 1에서 9까지의 숫자를 보는 거예요. 손바닥을 펴서 1에서 9까지를 순서대로 세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순서가 틀리면 안 되거든요. 자, 이렇게 배열이 왜 1, 2, 3, 4, 5, 6 이렇게 순서대로 되지 않고 배열이 일정하지가 않느냐 하면 이렇게 배열이 되어야 자기에게 좋은 방향을 알 수가 있거든요. 방향 또는 방위라고도 하죠. 방위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편에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1년 운세를 보는 법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1부터 9까지의 숫자를 자꾸 순서대로 짚어보는 게 중요해요. 1, 2, 3, 4, 5, 6, 7, 8, 9 다시 1, 2, 3, 4, 5, 6, 7, 8, 9 이런 식으로 자꾸 짚어봐 가지고 이게 숙달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1년 운세를 풀이하려면 먼저 1부터 9까지의 숫자가 어떤 뜻을 나타내는지 뜻을 알아야 되겠죠. 자, 1은 철록이라고 해서 하늘에서 녹을 내린다는 뜻이에요. 왜 사극을 보면 관료들이 녹봉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녹봉이란 지금의 월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하늘에서 녹을 내린다는 뜻이니 뭔가 일이 잘 풀리겠죠. 모든 일이 순조롭고 잘 풀려나가는 운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는 안손이라고 해서 눈이 손해를 본다는 뜻인데 이때는 이별수가 있고 구설수도 있어요. 이별이든 구설이든 어쨌든 눈으로 보기 좋은 게 아니니까 눈이 손해를 본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이별이라고 하면 보통 사람이 죽거나 헤어지는 걸 생각하는데 이것만 이별이 아니고요. 집을 이사하는 것도 이별이고 직장을 옮기는 것도 이별이고 또 애인과 헤어지는 것도 이별입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도 이별이라고 보지요. 또 이 안손이 나올 적에는 차 사고나 물조심도 해야 합니다. 자, 3은 식신이에요. 먹을 식자에 귀신 신자를 쓰지요. 먹는 귀신이 붙었으니까 먹을 복이 많다는 뜻이고 먹을 걸 많이 먹으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식신에 해당되면 다른 때에 비해서 금전적 수입이 좋아집니다. 애인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성 친구가 생길 수 있는 운세이고 아이가 없는 집에서는 아이를 임신하게 되는 운세가 되기도 하죠. 조선시대 같으면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운세인데 그때는 남아선호 사상이 깊었던 때였으니까 그렇게 봤을 거고요. 요즘은 딸을 선호하니까 딸을 낳을 수 있는 운세가 되는 건지도 모르겠네요. 아무튼 자신이 원하는 아들이나 딸을 낳는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식신은 금전적이나 생활적으로 좋아지는 운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4는 징파라는 뜻이에요. 또는 증파라고도 하는데요. 깨어지고 부서진다는 의미죠. 징파에 해당되면 모든 일이 다 막혀서 잘 안 풀립니다. 구설수가 있어서 경찰서에 가거나 때로는 법원에 가서 소송에 휘말릴 그런 일이 생기기도 해요. 나와 관계된 사람이나 일들에 대해서 순조롭지 못하고 파탄이 생기기도 하고 재산에 대한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자, 5는 귀예요. 귀신 귀자를 씁니다. 귀에 해당하면 만사가 힘들고 피곤해져요. 몸과 마음이 모두 힘들어지는 운세죠. 몸이 아프기도 하고 병원 신세를 지기도 하는 운세입니다. 6은 합식입니다. 합할 합자에 먹을 식자를 쓰죠. 먹을 게 합쳐지니 좋은 운세라고 할 수 있어요. 식신보다는 좀 약하지만 합식운이 들어와도 다른 때에 비해서 수입이 좋아집니다.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운세이기도 합니다. 7은 친귀 또는 진귀라고도 해요. 친할 친자에 귀신 귀자를 씁니다. 귀신과 친하다는 의미로 이때는 귀신의 장난이 심하다고 보는 거예요. 앞뒤의 운세에 따라 좀 변형이 되기도 하는데 앞의 운세가 특히 안손이거나 귀 혹은 퇴식의 운세라면 초상이 날 수도 있는 운세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앞의 운세가 철록이나 식신, 합식, 관인 이런 거라면 귀신의 장난이 좀 약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자, 8은 관인이에요. 관인이란 어딘가에 내 이름이 올라간다는 의미죠. 이때는 뭔가 내 이름으로 된 것이 생기는 운세입니다. 땅을 사거나 집을 사는 운세가 되기도 하죠. 또한 시험을 보면 합격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운세가 됩니다. 책을 집필하기도 하고 응모한 원고가 당선이 되기도 하는 아무튼 내 이름이 어디선가 방송에 나오든지 널리 퍼질 수 있는 운세가 되는 겁니다. 9는 퇴식이에요. 물러날 퇴자에 밥식자를 씁니다.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밥에서 물러난다는 뜻이니 좋을 리가 없겠죠. 이 운세가 오면 아주 심한 고생을 합니다. 실제로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요. 죽지 않는다면 죽을 정도로 고생을 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1부터 9까지의 숫자가 뜻하는 내용들을 지금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1년 운세는 어떻게 보느냐? 이게 중요한데요. 자, 먼저 보는 사람의 생년월일이 필요합니다. 태어난 시간까지는 몰라도 되고요. 생일을 음력으로 알아야 하는데 요즘은 대부분 양력으로 생일을 하잖아요. 만세력이나 인터넷 창에 생일을 쳐보면 음력으로 환산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음력으로 보면서 나이는 우리나라 나이로 합니다. 2020년에 태어났다면 0세로 보는 게 아니라 1세로 본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느냐인데요. 남자는 이 3이라는 숫자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자는 2라는 숫자에서 시작을 해요. 왜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느냐, 왜 남자와 여자가 시작하는 시점이 다르냐에 대해서는 저도 모릅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인터넷 검색을 해보시고요. 그럼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력으로 1984년 5월 25일에 태어난 남자라고 생각하고 어떤 구궁수가 나올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84년생이니까 37살이 되겠죠. 37살이니까 자, 3에서부터, 남자니까 3에서부터 시작하죠. 자, 10, 20, 30 이렇게 갑니다. 왜 하나, 둘, 셋 이렇게 치면 너무 복잡하잖아요. 어차피 여기서 시작하니까 10, 20, 30 이렇게 해도 3이 10이 돼요. 왜냐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죠? 처음 시작하는 숫자가 10이 되고 그 다음 4가 20이 되고 어차피 쉬어도 똑같으니까 쉽고 간단하게 세기 위해서 10, 20로 쉬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면 37살이죠. 그러니까 3에서부터는 10, 20, 30,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3이 나오네요. 자, 일단 태어난 37살 나이에서는 3이 나왔어요. 자, 다음에 5월생이죠. 여기서부터 바로 이어집니다. 5월생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번엔 8이 나왔습니다. 자, 3, 8 이렇게 나왔어요. 25일생이죠. 자, 8에서부터 또 시작을 합니다. 10, 20, 하나, 둘, 셋, 넷, 다섯. 6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3, 8, 6이 나온 거가 되겠죠. 그럼 3은 식신이고 8은 관인이고 6은 합식이에요. 2020년 봄에는 매우 괜찮았을 거예요. 아마 여름이 되면서 관인수가 나오잖아요. 이름이 날릴 뭔가가 있었겠어요. 뭐 자기 이름으로 된 집을 사든지 시험에 합격했던지 응모한 게 당선이 되든지 이렇게 좋은 일이 있었겠습니다. 추석이 지나면 금전적으로 또 수입이 괜찮으며 모든 면에서 괜찮은 운이 되겠어요. 이분은 2020년 올해 한 해가 아주 좋은 시간이 되셨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 구궁수를 해서 좋은 숫자가 나오길 바라고요. 어차피 구궁수라고 하는 것은 매년 숫자가 바뀌기 때문에 좋은 운세가 나올 때도 있고 나쁜 운세가 나올 때도 있어요. 만약 이 안손이나 구퇴식이 나오는 사람이라면 조심해야 합니다. 또 5귀와 7친귀가 같이 나오는 사람이 있다면 역시 조심해야 돼요. 이별수가 강하게 있을 때 가족 중에 병원에 입원한 사람이 있거나 연세가 많은 어르신이 계신다면 집을 이사하든지 아니면 입원했던 병원을 바꾼다든지의 다른 단순한 이별의 방법으로 더 나쁜 세상을 떠날 수도 있는 나쁜 이별수를 완화시킬 수도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제까지 1년 운세를 스스로 볼 수 있는 구궁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내용이 어렵나요?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다시 한번 보죠. 이거 1부부터 9까지만 아시면은 언제든지 자기 자신 또는 주변 사람들의 1년 운세를 볼 수 있는 실력이 되는 겁니다. 1부터 9까지의 뜻만 안다면 누구나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은 1년 운세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똑같은 이 구궁수를 가지고 내게 좋은 방향인지 나쁜 방향인지 또 내가 이사를 가거나 어디 뭐 사업을 시작하거나 이럴 때 좋은 방향으로 가야 사업도 잘 되고
뭐 이사 가서 재수도 좋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나이 대에는 어떤 방향이 좋고 어떤 방향이 나쁜지에 대해서 이 구궁수를 비교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